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리더님이 LG 화학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흐름들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실적 사기, 전망 사기, 수급 사기, 3일째 개사기가 무수히 나온다라고 얘기 들었죠. 실적 시즌에 가면 이제 LG 화학의 얘기입니다. 현재 주가 LG 화학의 경우 저 앞쪽에서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증권사 목표가를 제시를 해놓고 그리고는 그 뒤에 지금 이러고 치고 올라 들어가거든요.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자, 어제 이거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어닝 쇼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 지들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곧 또 말을 바꿔가지고 장난질을 칠 겁니다만 뭐 실적이 이연이 돼가지고 그렇지 어차피 4분기는 좋아질 것이고 뭐 이때 또 개소리가 나오겠죠. 지들이 산 종목이니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앞에 원래 전망치가 나와 있던 것보다 수정이 됐을까요? 바로 수정이 지켜버렸네요. 이게 원래 전망치가 나와 있던 그것보다 이거 컨센서스 추정치 하회가 아니잖아요, 이거. 737억 예상했는데 410척이 나오는 게 이게 무슨 추정치 하회입니까? 어닝 쇼크지. 163억 예상했는데 71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요. 원래 이 추정치 자체가 이 F1 가이드에 나와 있는 이 추정치 수치보다 한참 더 높게 추정치가 나왔어요. 그래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미친 듯이 사서 당겼던 얘들의 미친듯이 사서 당겼던 이 매수세를 정당화 시키려고 그러면 추정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사기 무수하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정치를 잡아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요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계속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좋은 얘기 해놓고 그리고 개인들 실적 서프라이즈한 실적 나와가지고 개인들 흥분해가지고 뒤늦게 따라오는 사이에 거기다 대고 팔아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질을 치게 되는 거죠. 요게 하는 건데 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케이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매 분기마다 실적 시즌에 들어가야 되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종목들이 최소 100개 이상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자, 오늘 보실까요? 이거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향. 그래서 목표 주가 29만 원 했던 걸 24만원으로 지금 까내려가 버렸습니다.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치가 하향된다. 하향 조정 중이다. 자, 신규 추정치 이렇게 보면 자, 2025년에 5,200억 매출, 이전에 5,300억 나올 게 5,200억대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00억이 나올 게 지금 1,057억으로 한 20% 조금 가까이 지금 하향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지금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내렸는데 아직까지 이 전망치는 안 내려가 있죠.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체 전망치보다 전망치를 높게 잡고 그리고 자기들을 매수하는 걸 정당화시켰다라고 하면 이건 전체 전망치보다 내려가 버렸죠. 까서 내려놓고 그리고 매도세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여기 앞에도 지금 이렇게 표시드렸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얘 못 들어가고 아래로 이렇게 밀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직전 지금 딱 요 라인까지 들어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반등 치고 좀 돌아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주도 업종들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시소로 지금 반대로 올라 들어가고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예전엔 주도했습니다만 올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완전 약세 업종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별 볼 일 없어지고 남들 주도 업종이 조정받으면 반대로 올라 들어오는 뭐 유화라든가 유통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요런 쪽 종목하고 똑같이 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나머지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달바 글로벌만 지금 올라오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 아닙니다. 달바만 오는 게 아니라 APR도 올라오고요. 저쪽에 코스메카도 5.25% 올라 들어오고요. 이쪽 같은 경우 지금 코스맥스도 1.45% 올라 들어오고요. 지금 쭉쭉쭉 커버시키고 올라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까지 이게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금 전망치가 아니라 그냥 빨리 팔아라 이거야. 그냥 빨리 팔으라고 그러고 팔게 해놓고 그리고 되사는 거 저쪽에 있는 것과 정반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실적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빠? 이런 식의 장난치는 종목들은 많죠.
지금 이 종목에서 장난친 같은 종목들 앞서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 예,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들이 앞서서, 예, 자, 이런 구간에서 바로 지금 같은 얘기 나오면서 주가 까놓고 되사고 이렇게 까놓고 올 초 같은 경우에, 예? 뭐 피크아웃이라고 그러고 뭐 수주가 전년 대비 7%나 감소했고 전기 대비 68% 증가한 거는 전혀, 그러니까 바닥 치고 돌아 나오는 거잖아요. 자, 전분기 대비로 68%나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생각을 안 하고 전년 대비로 7% 감소했다, 끝장났다 이러면서 깠죠. 이러면서 까놓고는 이렇게 내려놓고는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뒤쪽에서 다 걷어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올 초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 전분기 대비 지난 4분기 대비로 68% 증가한 게 일시적인 거냐 기조적인 거냐라 생각하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투자 1,500조가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연초에. 그러면 전년 대비 7% 감소한 이라서 피크아웃이 진짜냐, 전분기 대비 68% 증가하고 있는 그게 진짜냐, 이거 생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1,500조가 투자가 들어오는데 사기친 거죠. 이런 식으로 매번 실적 시즌만 되면 사기를 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거 앞쪽에 달바글로벌이 이렇게 당겨서 올라갈 때 이렇게 쳐서 주가를 크게 헤쳐먹기 위해서 정상적인 실적 성장치보다 다소 부풀려서 신규 상장 IPO 종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현상이죠. 실적 부풀려 미리 마사지를 해버리거나 전망치를 부숴버리거나, 파도 같은 종목들 사태에서 다 하시잖아요. 근데 파도 같은 경우 억울하다 그랬죠. 왜? 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사기친 종목이 한두 종목이야? 10개 중에서 7개, 8개, 10중 8구는 그렇게 전망치 사기쳐가지고 상장시킵니다. 그래야 높은 가격에 IPO가 되니까요. 그래야 높은 가격에서 다 때려 팔 수가 있고, 그래서 높은 가격에 부풀려 때려놓고는 두들겨 팔아버리고, 전망치, 기대감 뭐 이런 거 왕창 부풀려서 때려 팔아버리고 이런 거, 예? 이거 뭐 하루 이틀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망치보다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놓고 때려 팔아버리고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예? 무슨 완전 무슨 초대박 나는 회사처럼 이렇게 부풀려 놓고 때려 팔아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상장이 될 때 이제 화장품도 한참 열심히 잘 나가고 있던 때였으니까, 요런 때 상장될 때 이때 과도하게 부풀려 놨었던 그 전망치를 이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종목의 실적 자체가 무슨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저 앞쪽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나쁠 때, OLED가 굉장히 나쁠 때처럼 실적이 계속해서 빠꾸 역성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딜 봐서 역성장이야? 뭐가 역성장인데? 뭐가 역성장인데? 그러니까 이쪽 앞쪽에서 이렇게 상장 직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여기 같은 게 아직 수정 안 했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거, 요걸 이제 이거 까면서 요 단위 내리죠. 그래야 이 종목이 이렇게 까대기 한 게 이게 정당화될 거 아닙니까? 이제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표치 사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되면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섭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반등 날 때 반등 시 매도로 올라오는 데다 두고 팔죠. 많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올라오는 데다 팝니다. 그거 이제 받아 먹어 가면서 저가에서 쇼커버 시키고, 그리고 살짝 또 눌렀다가 살짝 올라올 때 눌렀다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등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정도 지금 라인 들어가면 다시 살짝 눌렀다가 다시 들어와서 요게 그러면 이제 38.2% 라인이죠. 그리고 21선 노인제 여기 또 살짝 눌러서 내려갔다 돌아왔다는 요런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조금 나쁜다 하더라도 이 주가 전망치는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실적보다 좋은 실적, 지금 까대기에는 이 실적보다만 나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얼마 예상했나 볼까요? 196억 또 빼버렸죠? 196억. 근데 이거 196도 이거 좀 이게 272억이 나왔는데 196억 한참 났습니다. 한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참 낮춰버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투자액은 매수를 하지 말아야지. 에? 이런 식으로 실적이 빠지는데 투자액은 왜 매수냐고.
전년 동기 대비 61% 성장. 매출 기여도가 확대 중이다. 이거 여기 뭐가 나쁜 거예요 이게? 예? 여기도 여기 나오죠. 앞에 종목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전년 대비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분기 대비로는 약할 것이다. 지들이 들이대고 싶은 잣대만 들이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전분기 대비로 약할 것이다. 전년 대비로 성장 빼버리고 전분기 대비만. 그렇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는 빼버리고 전년 대비로만. 풍산, S&T 다이나믹 이런 거 다 그랬죠. 네? 전분기 대비로는 성장해서 올라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는 빼버리고 전년 대비로만. 그것도 S&T 다이나믹스 같은 종목, 똑같은 구조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전분기 대비로는 상승이고 전년 대비로는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내 새끼니까 당기고. 요런 식의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런 시점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앞서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이제 이 자리 여기서 한번 노릴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급락해서 바로 반대 일시적 급락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제 실패 여기서 못 돌아 들어가야 되면 자 아래쪽으로 기울어 떨어지는 쪽에서 보통 삼각이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요거 못 돌아 들어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요게 이제 진짜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로 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상태가 하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존에 아직도 못 팔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잠깐 반등을 하면서 서둘러 후닥닥 파지 마시고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좀 끌고 나가는 형태로 저 앞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렇게 이어져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 이게 지금 저 위쪽에서 지수가 이제 고점에서 이게 리버설로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제 차익 실현 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차익 실현 매도 떨어져요. 기존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자 반도체 일선 종목들이요, 테크윙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 이런 많이 오른 종목들, 로봇주 대표주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올라가서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일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중기 조정 이제 끝자리에서 반등 시도가 되고 있는 화장품이나 바이오 대표주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일부 차익 실현한 거를 일부 옮겨 나가는 선으로 요 정도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쪽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예를 들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 가장 무난한 형태로는 이수 스페셜티 같은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무난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화장품에도 가장 무난한 종목 같은 경우가 있죠. 코스맥스 같은 종목을 사면 가장 무난한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제 더 빠르게 나오는 종목들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무난하게 섹터가 전체가 오를 때 같이 올라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죠. 추정해서 빠지지 않고 섹터가 오르는데 혼자 깎으로 처박혀 있다든가 이런 종목이 해당돼 아니라 섹터가 오르면 반드시 그냥 끼어 들어가서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깨져 내려갔던 코스메카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에이펠 같은 경우는 아예 논외가 되니까 제외하겠습니다. 거기는 애초에 내리지도 않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코스메카 같은 종목들이라 그러면 조금 더 속도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이제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올라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별도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게 장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장세 판단 저희가 천재투자TV에서 다 잡아드리고 주도업종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분석 드리는 종목들을 사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종목 분석 중심이기 때문에 리딩이 아니라 종목 분석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오른 종목 화재주 특징주 이런 쪽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쯤 되게 조금 빨리 잡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분석하고 있는 도중에 급등으로 상한가 가버린 종목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20%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는 안 되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잡아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고 채팅 웹을 만든 겁니다. 자, 오르고 채팅 웹 들어오면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다 특기가 다 달라요. 특기가 다 다르고 접근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약세로 들어가는 장세라고 해서 다 밀리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수 그렇게 개박살나고 대부분 종목이 다 깨졌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났습니까? 아니죠. 이건 틈새로 간다. 이게 틈새여야 되긴 저 앞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거잖아요. 주도주 조정받으면 틈새로 도는 업종. 그래서 틈새로 가십시오. 3주 전에 조정.
틈새로 옮겨가십시오. 그렇죠? 3일간 틈새로 가고 다시 주도주 이렇게 방향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두면 이제 틈새 개별 중심으로 매매하는 분이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달리는 분들이 있고 특히도 반도체 잘하는 분, 2차전지 잘하는 분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2차전지 잘하는 분을 열심히 따라다가야 되면 오늘 같은 날의 경우도 시장이 밀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이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수익원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지니까요.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